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매매 마인드 잘 갖추시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지수 같은 건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거래 대금도 줄고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안 좋죠. 상시 지수 확인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볼만한 스케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스펙주 한 주 정도밖에 없고 9월달은 신규 상장주가 아직까지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날짜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공부할 승부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한번 둘러보죠.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각자에 맞는 성향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현재 시장은 율촌이 상한가 점상을 유지했죠. 그리고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주였는데 의외로 보유보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마음을 먹고 공략하신 분들은 다 보유를 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장마판에 하이스틸이 동시효과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지극히 안 좋았죠. 저희들도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10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왔는데 수익률이 좀 작았죠. 하이스틸이 상한가, 시간에서는 금강, 철강, KBJ 23스펙, 에이트원, SY 이렇게 4종목이 상한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이슈가 시장에 나왔겠지만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볼만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뉴스 같은 건 한번 꼭 검색을 해보고 그러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내일 시장을 조금 관심 있게 가져다 볼 새로운 이슈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재건 관련주를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흐름을 보죠. 지금 시간에서 보면 금강, 에이트원, SY,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는 친구라 좀 애매한데, 일단은 재건 관련주 에이트원은 약간 결은 틀리지만 같이 재건 관련주로 묶어 놓죠. 자, 이 두 종목의 상한가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 덕신 하우징이 지금 시간에 7%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 쪽이나 이런 쪽에는 플레이트 쪽은 일단 덕신 하우징하고 SY하고 이렇게 잘 묶어서 돌아가는 입장이니까 같이 에이트원하고 세 개 묶어서 같이 보는 쪽으로 하죠. 자, 근데 이 히림과 삼부통을 같이 묶어 놨습니까? 어차피 내일 재건주를 본다면 히림하고 삼부통은 안 봐줄 수가 없거든요. 또 마침 두 종목이 약간 지금은 좀 눌림을 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에 이건 4% 올라가 있고 삼부통은 3%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라 내일 만약 다른 전체적으로 재건갈주에 힘을 받으면은 한번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재건 관련주로 볼 사람들은 반드시 SY나 에이트원 이런 애들 좀 같이 좀 놔주시고, 금강철강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 관련주로 하이스틸을 추종하는 철강 관련주를 일단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같이 보실 분들은 이 종목과 그리고 SY, 에이트원 일단 보시면서 추종을 한다. 근데 의외로 보기보단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철강 관련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놈이 강하네 안 강하네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이 갈릴 텐데, 금요일날 많은 상한가 종목들이 붙었다가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율촌 한 종목밖에 없었거든요. 끝날 때쯤. 근데 이놈이
종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종가에 정상적으로 들어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애매하긴 재료가 있기는 있지만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래서 내일 스틸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따라가 준 친구는 뭐 건강 7강이 따라가 줬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당일날에 2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종가에도 보시면 싹 다 이것도 종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친구들은 만약 이 지금 뭐 7강 이슈가 과연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개념으로 올라가고 말 이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그랬다면은 충분하게 이 기세를 인정을 해 줄 텐데 전부 다 꼬꾸라졌거든요. 꼬꾸라져 뒤에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요즘 이제 올라가지고 맞출 건데 이제 하이스트리 이제 막 아무 이슈가 없는 시장이니까 하이스트리 종가에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얘네도 이렇게나 종가의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믿음성이 그렇게 종가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크게 믿음성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 이슈가 내일 뭐 전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놈도 아침에 관심을 받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뭐 뒤늦게 이제 다른 이슈들이 다른 상가 종목들이 다 상에서 풀려버리고 하니까 그나마 이놈이 남아있다 싶어서 간 거야. 아침에 봐는 이 이슈에서 바로 치고 가야 될 텐데 못 가고 미끄러졌거든요. 그래 갔다는 것은 그래도 종배를 넣은 사람, 종가에 넣은 사람들만 이제 이런 것은 내일 수익을 좀 보려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안 봐줄 수는 없죠. 저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이스틸을 앞에 놔두시고, 실제로 하이스틸보다는 건강 7강이 먼저 끌고 갔다고는 아니죠. 하지만 상한가를 먼저 간 종목을 봐줘야 되니까 하이스틸을 하고 건강 7강 앞에 놔두시고, 그 밑에 따라나간 친구들이 다 보면 한일 7강 같은 것도 8%, 문배 7강도 8%, 사면 7강도 4%, 부국 7강 4%, 건강공업 4%,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뭐 하이스트리나 건강증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뭐 대부분 다 따라갈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몇 프로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아예 제일 밑에 쳐져 있는 신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이런 종목을 좀 봅시다. 넥스틸 2.6%, 신스틸 4.1%, 막 이렇게 해서 몸이 좀 가벼운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넥스트는 약간 결이 틀리지만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적 관점으로도 볼 자리니까. 월요일날은 모든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급으로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하루 종일 그 이슈가 여기에서 이슈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이슈가 하루 종일 놀다가 뒤늦게 올라갔다. 이것은 그것도 종가에 상한가 들어갔다.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한가라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지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내일 관심을 받을 확률은 많겠죠. 왜? 수급이 몰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봐줄 필요성이 있지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종목도 여러 개가 있는데 상한가 종목도 많고 한 5개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줬다. 이런 건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로봇주는 이렇게 묶어서 보죠. 어차피 레인보우는 안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1.8%. 시장이 삐그덕거리면 가는 놈밖에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야 고를 부르면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당일 들어가서 또 먹고 나와야 되죠. 레인보우 1%대, 스맥 1%대, 유진로봇 마이너스 1%대, 그리고 뉴로메카 플러스 5%대. 이렇게 이런 차트의 모습에서
시간에서 플러스 5% 했고 올렸는데 재료가 특별히 나온 게 없다. 이런 종목 좀 조심들 합니다. 같이 묶어서 보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 테마가 한 테마, 두 테마, 뭐 세 테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로가 hin계로 우리를 하겠죠. 월요일에는 어떤 놈이 쓸지. 다음 기술주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루닛, 펩트론, 디알텍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루닛도 지금 시간에 2%를 올려놨거든요. 자, 루닛은 아마 레인보우하고 같이 어느 정도의 호흡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가 내일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루닛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보면 금요일에 이 8%가까지 마이너스 8%까지 빠졌거든요. 이 꼬리가.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호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겁니다. 서둘지 마시고 절대로 먼저 선빵은 때리지 마십시오. 얘는 선빵은 때리지 마시고 천천히 수급을 좀 보고 나서 한다. 그런 마인드를 좀 지켜주시는 것이 매매가 좋다. 특히 아침에는 조금 지켜보는 매매를 한다. 지켜보는 매매를 한다는 거. 왜냐면 좀 검증을 보고 난 후에 해도 된다. 좀 힘이 좋으면 차라리 뭐 1, 2%를 더 주고 들어가도 별 상관은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들어가면 당일에 수익 먹는 것보다도 들어가서 수익을 2, 3%나 5% 안고 있다면 가져가야 될 종목이지. 이거는 팔아먹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루닛은 그런 것을 좀 진정해 주시고, 펜트로는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같이 붙어줘야 되겠죠. 금요일 날엔 큰 흐름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뭐 좀 흐름을 잡아주는 흐름, 즉 이게 보합권 재서 이랬으면 그냥 시달리거든요. 시달리기 때문에 뭐 보합 기준가 딱 잡고 뭐 나는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뭐 흐름을 보고 파동을 보고 하겠다 하면 차라리 24,000이나 한 3%대 되겠죠. 24,000이나 이런 걸 돌파할 때, 여기 이 지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한번 승부를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향은 각각가 틀립니다만은 기본적인 요건 똑같죠. 아래로 꺼지는 종목 우리는 잘 보지 말자. 아래로 꺼질 때 다시 살아나 준다면 그때는 봐준다. 머뭇 하다가 돌파를 한다? 그거는 봐준다. 근데 머뭇거리고 있다 보합에서 그거는 그냥 보고만 있는다. 즉 종목에서 액션이 안 나오면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디알텍. 조금은 이제 내일도 아마 양봉이 나오면 이제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침 뭐 7,100원이나 이런 게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0.1%인데 뭐 보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7,000원과 7,100원 이렇게 두 트랙 쫙 잡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꼬리가 3% 정도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3%대 이런 꼬리가. 그러니까 7,000원 아래에서도 손대지 마시고 꼬리 좀 달아준다 생각하고 아래 손대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7,000원을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안 밀리고 그냥 보합부터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7,000원 근처와 7,100원 근처 딱 잡고 유동 매매를 좀 해줍니다. 이쪽 애들도 하나는 봐줘야 되겠죠. 금장이 뭐 금요일날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비용도 좀 올랐고 했지만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소외를 받고 있죠. 그나마 이제 포스코 DX가 조금 저쪽 애들은 끌고 가는 입장이니까 DX 같이 한번 봐주죠. 시간에 0.6%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만 얘는 이제 치고 나가면 이제는 이 고점을 넘으면 요 뒤에서부터는 참 조금 그러니까 이건 좀 추격을 좀 잘해 줍시다. 마침 6만원과 61,000원이니까 뭐 6만이면 마이너스 1% 정도 되겠네요. 6만 1배는 0.9%니까 6만원과 61,000원 딱 잡고 한번 대응을 해주고 상승하면 한번 끌고 가본다. 대동을 한번 봅시다.
자, 대동기어가 상한가 하루 치고 그다음 파동 크게 줬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대동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대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근데 형이 지금 단일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단일가로 하루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것을 노리고 같이 움직여 준 건데, 근데 지금 대동기어는 시간에 3%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는 지금 당분간 좀 쉰다는 소리겠죠. 그죠? 시간에 뭐 1% 보합 빠이다면 이해가 되면 3% 정도 빠이다면 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동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대동기어는 3% 빠는데 얘는 플러스 0.4%로 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이것은 내일 하루쯤에 약간 모레 들어가려면 좀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내일 좀 시가가 낮을 거라면 내일은 왜 대동기어가 마이너스를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약간 마음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나도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저놈이 내려오게 뭐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 동생이 이제 내 때문에 조금 며칠 놀아줬는데 하루 이틀 놀아줬 그럼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되나? 집안엔 내가 장남이니까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지만은 일단 뭐 시가가 뭐 크게 무겁지 않으면 일단 한번 넣어보고 흐름을 가만히 좀 보고 계시다가 대동기어가 뭐 마이너스 3% 출발했고 마이너스 5% 8% 10%까지 내려갈 때 흐름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간다면 그대로 홀딩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것은 살아나는 수익을 안고 있으면 이놈도 역시 홀딩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요즘 로봇주하고 묶여 있으니까. 아지넥스텍도 같이 묶어서 봅시다. 어차피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2% 정도 올려놓았거든요. 12,000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뭐 12,200원 정도 올려놓았으니까 뭐 시가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1차로 한번 넣어보시고 5% 10% 되면 넣으면 안 되겠죠. 뭐 1, 2%나 뭐 이렇게 잡히면 툭 넣어보고 밀리면 보합을 깨물 또 나와 있어야 되겠죠. 나와 있다가 보합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서 하면 되겠죠. 아지넥스텍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로봇 관련주 기술주로 다시 보는 거니까. KG 케미칼은 요소수가 과연 내일도 힘을 쓸까? 좀 더 확산이 될까라는 관점. 그래도 지키는 봐주자는 의미예요. 당일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많이 썼잖아요. 시가도 많이 높았죠. 시가도 17.7% 해가지고 고가가 27%까지 갔다가 19% 들어맞췄거든요. 그 시간에 2% 올랐단 말입니다. 2%인데 과연 뭐 요소수에 관련된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시를 좀 관심을 가져다 줄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만약 내일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9,000원 정도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딱 기점으로 잡고 한번 봅니다. 시간에 2%대니까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가 7서 때 말이죠. 밑으로 별로 힘이 없이 쪼르르 내려오잖아요. 그럼 놔둬버려요. 이런 건 손대죠. 이슈 재료 종목들은 방향이 틀리면 손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놈들은 내일 다시 한번 눌림을 줄까? 뭐 눌리면서 살아날까? 뭐 그런 개념을 봅시다. 규력수 봐요. 우리가 방송에서 들어오셨던 분도 다 하셨을 텐데, 근데 이놈을 뭐 계속 우리 추적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 나가지고 시가가 플러스였거든요. 마이너스 3%였거든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2%까지 밀렸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 진입 단점이 58,000원이었죠. 58,000원 살짝 깼습니다. 57,900원인가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12%에서 해가지고 오늘 시가 근처까지 어제 고가가 플러스 0.7%니까 여기가 고가거든요. 보합을 살짝 찍어주고 내려갔죠. 좀 더 올라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가가 상당히
당일날에 한 15% 정도 수익 제가 챙기는 그런 구조였는데 조금 아쉬웠죠. 한 번만 좀 더 추임새를 탁 튕겨줬으면 30%짜리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자, 이놈이 한 번 더 눌림을 줄까? 이제 그럼 이 꼬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플러스 0.1%지만 꼬리를 봐야 되겠죠. 꼬리가 마이너스 12%. 그럼 꼬리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그죠? 12%인데. 그래서 이것은 꼬리가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한 62,000이나 이 기준가를 딱 잡고, 꼬리가 너무 길고 파동이 폭이 밑으로 크게 내려올 것 같으면 딱 이런 타점이 있지 않습니까? 62,000원. 안 내려고 돌파하면 6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잡고 보십시오. 밑에를 깊게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스마트 레이디는 내일 반등이 좀 나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마이너스 11%까지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7%대까지 마쳤거든요. 우리가 22,000에서 계속 추적을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스마트 레이디는 2.9% 정도 지금 수익을 저희는 안고는 있어요. 저 밑에는 손을 안 댔죠. 22,000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쯤에 좀 들락날락 했죠. 안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봅시다. 내일 여러분들도 22,000 정도 한번 이렇게 딱 폭을 잡아주시고, 스마트는 어제 규력서가 반등을 내줌에도 같이 연동이 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규력서 이렇게 좀 15% 가까이 연동을 내주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따라가주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한 3에서 5% 정도 나왔나요? 수익은 스마트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크게 연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데, 내일은 22,000 아래는 손대지 마시고 기준가 잡고 마이너스 1%니까 이때부터 한번 추격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이트로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런 애들도 또 안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맨날 주도주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약간 떨어진 애들도 눌림을 주는 종목은 한 번쯤 곁눈질로도 봐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 뭐 멀리 보던 강산 뭐 어쩌니 뭐 그래도 코골이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1.3%니까 잘 됐죠. 그래서 시가에서 한 번에 파동을 줄 때 마이너스 1%에서 툭 눌러주는 그 시점을 첫 번째 파동 4,500원까지 오면 좋겠으면 이 정도 내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볼 때 1차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려주고 올라갈 때 이 지점을 공략을 한다든지 시가를 돌파할 때 공략한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생각보다 뭐 안 밀리고 바로 양봉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합 기준가를 그냥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건 절대 선빵을 때리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 하지만 추정은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을 주도주만 계속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 아닌 종목들도 신경 봐주시고,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스타일, 본인이 추구하는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군들, 테마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내일은 잘 봐야 되겠죠. 서로의 힘겨루기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내일 또 급작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데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시달리기 싫다는 사람들은 아까 같은 이런 눌림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봐주시면 좋고, 새로운 이슈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나는 이러나 저러나 센 놈하고 붙어서 센 놈하고 박치하고 빨리 묶고 도망갈래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나 각자의 성향이나 매매 습관, 스타일 그런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것은 서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놓쳤다고 쫓아가 다니지 말라. 놓쳤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아침에 팍 치고 올라간 놓쳤다 또 기다릴 줄 안다. 기다릴 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매매 할 때도 제가 늘 상팀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문주님 제가 율촌을 놓쳤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은 물량을 다 받았는데 저는 물량 못 받네. 이게 덕이 될지
독이 될지는 다음을 또 봐야 됩니다. 아침에 1등주를 못 잡았어요. 뭐 카이스트리 1등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거 조금 집중을 못한 바람에 놓쳤어요. 고민하지 말라. 이것이 내일 당신한테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상매면은 덕이 있어야 되니까 1등주 안 잡았다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너무 시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한테 본인 성향에 맞게끔 상가에 가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도 좋지만은 항시 약간은 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종목들의 파동 아닙니까? 이때 들어갈 때 놓쳤어. 이 꼬리 놓칠걸. 이런 먹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내가 이 종목 하나의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공략을 할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죠. 물론 뭐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다들 젊고 이러니까 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타이밍을 놓쳤네. 이 타임에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놓쳤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이 파동은 못 먹더라도 여기 내려올 때 여기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파동을 먹고 이 파동 못 잡았다. 또 놓쳤네. 그래도 저 종목 나 참 정말 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떤 흐름을 잡아줄 때까지 쌍바닥 찌워주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비근한 예일 뿐 하루에 많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난 수많은 일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린 베이스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조급하지 말까? 서둘지 말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할까? 바둑돌을 5개를 놓고 나서 해볼까?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추세나 중추세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가시면 모든 매매에 심리적인 좀 안정감은 들 겁니다. 차분하게 새로운 한 주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문의 문제였습니다.